자, 첫 번째로 네일 샵에서 시술이 가능한 병변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오니코파지라고 해서 교조증이라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물어뜯는 손톱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그림 보이시죠? 물어뜯는 너무나 우리 주위에 흔히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해야 되나? 버릇? 뭐 이런 거죠. 이런 분들은 고칠 수 있어요. 저도 많이 고쳐봤고 그냥 습관적으로 불안해서 엄마들 막 애들 많이 됐고 애들 막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어른들도 근데 굉장히 물어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감이나 뭐 스트레스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막 물어뜯고 막 그래도 이 여기 그림에서는 막 심하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심한 사람들 저 많이 봐서 아예 요까지밖에 막 반월까지밖에 안 남은 애들도 있어요. 진짜 막 너무 막 물어뜯어가지고. 근데 이런 교조증은 인조네일로 그러니까 뭐 연장을 해갖고 팁을 붙이거나 뭐 실크라든지 뭐 아크릴 이런 걸로 이제는 손톱을 만들어줘서 못 뜯게 하면 그러니까 짧은 손톱을 길러 나오게 해주면 충분히 교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네일 샵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병변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오니코 크립토시스라고 해서 조내생증 아시죠? 내성 발톱, 내향성 발톱이라고 들어보셨죠? 발톱만 있는 줄 아는데 손톱도 있어요. 손톱도 있어서 교정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요거는 네일 샵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짧게 자르지 말라고 말해주고 그다음에 교정하는 것들 특히 그 조내생증 내향성 발톱은 유전인 경우 선천적으로 태어난 사람 후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후천적으로 생긴 사람들은 충분히 이제 생활 습관을 고치게 되면 좋아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이 뭐 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너무 막 신발을 작게 신는다거나 아주 안 좋은 현상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양말 같은 것도 마찬가지 막 더신 같은 거 신잖아요 여름에 그것도 발꼬락 보세요 꽉 조여요. 이게 다 내향성 발톱의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네일샵에서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병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에그쉘 네일이라고 해서 계란 껍질 손톱 보신 분 있으세요? 얇아갖고 왜 손톱 끝이 뿌리 엣지가 자꾸 찢어지거나 하는 거 있잖아. 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네일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가늘면 하얗게 되고 네일 끝이 굴곡진 상태로 계란 껍질같이 얇고 벗겨진데 고기가 이제 흰색을 띈다 그래서 에그쉘 네일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결핍의 결핍, 영양 결핍, 과도하게 뭐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식습관을 뭐 바꿨다거나 했을 때그 영양 성분이 부족하신 분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는데도 그런다 그러면은 뭐 손톱이 본인의 건강 상태를 나타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신경계통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많지는 않지만 단백질이 부족하거나 비타민이 부족하거나 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것도 누가 할 수 있다? 네일리스트가 충분히. 왜냐면 너무 끝이 막 갈라지고 이러니까 거기다 이제 연장을 해가지고 좀 튼튼하게 길러 나오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영양제 같은 거 네일 손톱에 영양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영양제를 발라줌으로써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매니큐어 할 때 파라핀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네일리스트가 할 수 있는 병변이다. 그림 보이시죠? 이게 에그셀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강화제를 바른다거나 그 다음에 너무 길르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조네일로 손톱에 뭐 연장을 해놓는다거나 그래서 충분히 우리 네일리스트가 할 수 있는 병변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푼형 네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스푼형 네일. 이거는 전체적으로 아까 여기 보면은 네일 바디. 그냥 네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증상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건데, 여기 보면은 안으로 이렇게 스푼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네일 바디 옆부분이 바깥쪽으로 벌어져서 가운데가 움푹 들어갔다. 선천적인 요인의 경우도 있고요. 요인은 여러 가지예요. 빈혈이라든지 당뇨, 갑상선 질환으로 생길 수도 있다. 아니면 습관적으로 요 보시면 요 반월 루놀라 얘를 계속 막 누르는 거야. 그냥 막 긴장하면 손톱 물어 뜯듯이 어떤 분들은 반대편 손톱을 여기를 막 누르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도 당연히 데미지가 가겠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네일리스트가 네일샵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병변이다. 어떻게? 인조 네일을 한다고 했죠.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네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것도 이제는 손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데 오니코트로피아라고 해서 조갑 위축증이라고 해요. 그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일에 광택이 없고 윤기가 없고 오므라드는 거야. 새끼 발톱에 많이 나타나지만 손톱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 새끼 발톱 우리 많이 보면 어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새끼 발톱은 양 끝에 있잖아, 끝에. 그래서 양말이라든지 신발을 신었을 때 제일 많이 자극을 받는 곳이 그 새끼 발톱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내과적 질병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트리스, 네일 조모의 외부에 여기 안에 있는 조모가 손상이 됐을 경우에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화학성분, 네일샵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분들 때문에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하냐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병변이잖아요. 샌딩으로 표면을 정리해. 그 다음 강화제 발라줘. 그 다음에 너무 안 예쁘다 하면 이제는 인조 팁을 붙인다거나 젤로 연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니콕시스라고 해서 조갑 비대증이에요. 발톱이 크게 막 자라나는 거야. 두껍게 변색이 되는 거예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다쳐서 부딪혀서 아니면 꽉 끼는 신발을 신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상 현상이거든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냐면 네일샵에서 이것도 관리할 수 있는 거라고 했죠. 근데 갈아내요. 두꺼우니까 갈아내죠. 갈아내고 잘라내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뭐 강화제도 바른다거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퍼로우라고 해서 고랑진 가로줄 무늬가 굉장히 많죠. 이거 고랑진 손톱이에요. 이거는 여기 잘못된 푸셔로 인해서 손상이 돼서 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 뭐 순환계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동상에 걸렸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영양결핍으로 생기는 거겠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병변이에요. 우선 샌딩으로 파일을 다듬고 그 다음에 강화제 바르고 그 다음에 뭐 홈을 메꿔주거나 아니면 그 위에 또 팁을 붙이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일 샵에서도 충분히 관리가 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는 오니콜엑시스라고 해서 조갑 종렬증이에요. 아까 포로우랑은 조금 모양이 다르죠. 걔는 막 계속 가로줄이 막 있었는데 얘는 그거는 아니야. 조금 더 깊게 파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얘는 바닥에 균열이 생겨서 세로로 갈라지거나 부서져. 얘는 부서져. 아까 포로는 부서지진 않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생길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표면 정리하고 강화제 바르거나 뭐 연장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보호 라인이라고 해서 조갑 횡구증이에요. 이건 가로야, 가로. 가로.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발톱이 빠지진 않고 왜 이렇게 들 떴다가 이렇게 쭉 자라난 아예 빠지진 않고 어디 부딪혔는데 이렇게 떴어. 그래서 그 안에 막 멍이 막 들었는데 이걸 빼지 않고 그대로 냅둬서 멍은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 악화라든지 매트릭스에 일시적으로 저하되거나 했을 때 마찬가지로 표면 다듬고 강화제 바르고 아니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제는 인조 네일로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행네일 이거는 뭐 많이 볼 거예요. 특히 이렇게 겨울에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 피부가 막 건조한 사람들 보면 거스름이 손톱이야 말 그대로 행네일은 여기 거스름이 막 올라와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딱 뜯다가 이제 피나고 난리 나죠. 큐티클 주위의 피부가 건조해서 일어나는 거야. 아니면 니퍼나 그 니퍼를 잘못해갖고 여기 막 초보자들이 했을 경우에 막 뜯기잖아요. 그럴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본인이 막 이렇게 물어뜯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 왜 네일샵에서 핫 오일 매니큐어, 파라핀 매니큐어 한다고 했죠? 그거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아주 부들부들하게. 그리고 나면 이제 보습. 왜냐면 이거는 손톱이 아니라 주위의 피부기 때문에 얘를 뭐 우리가 연장을 한다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충분히 네일리스트가 할 수 있는 병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레지움이라고 해서 조피막 조갑 익상편이라고 해서 이거는 아까 우리 뭐였죠? 오니콜엑시스 조갑 종렬증이랑 또 달라요. 이거는 오히려 큐티클이 과잉 성장. 여기 보시면 큐티클이 손톱 위로 올라와 있죠. 이렇게. 보이세요? 손톱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그래서 이제 표면을 덮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변질된 제품과 유해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네일 그 샵에서 쓰거나 아니면은 막 너무 오래된 모를 아무도 만지거나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거고 요것도 이제는 손톱 모양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해서 보습제 발라주거나 아니면 너무 미우면 이것도 연장을 하거나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이거 네일리스트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색소 이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병변인데요. 루코니키아, 조백반증, 아니면 흰색 반점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런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조백반증이라도 하거든요. 루코니키아. 손톱에 하얀색 반점이 생겨요. 이거는 외부 충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뭐 루놀라 이런 데 기포가 생겨서 약간 들뜨거나 이래서 될 수가 있는 건데 뭐 이거는 손톱이 자라나게 되면 저절로 없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보면 되는데 어느 분 뭐 샌딩으로만 제거해도 없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러지 않으면 자라날 때까지 냅두면 되고 아니면 뭐 칼라를 발라서 폴리시를 발라서 요거를 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일리스트가 할 수 있는 병변이다. 그 다음에 니버스 조감 모반 반점이라고 하죠. 손톱 전체나 일부의 멜라닌 색소 침착으로 인해서 이렇게 검은 띠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는데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다는 아니지만 뭐 100에 하나, 만에 하나 정도는 뭐 암세포가 있어서 이런 띠가 생기는 갑자기 없었다가 생기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말 그대로 그냥 멜라닌 색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네일샵에서 할 수 있다. 샌딩을 좀 해가지고 컬러를 발라놓으면 확실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티가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네일 리스트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헤마토마, 멍든 수 있잖아요. 어디 찍혔다거나. 그럼 멍든 거는 어차피 이게 빠지면 돼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손톱이 자라나니까 이렇게 쭉 빠지면 얘가 빠지죠, 저절로. 그래서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 관리를 하는데,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라나올 때까지 그냥 냅두는 게 더 낫고, 아니면은 뭐 이만큼씩 멍이 들어서 왔다 그러면은 여기를 제거하고 이제는 인조 네일로 손톱을 연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주 뭐 적다 그러면은 그냥 냅둬서 쭉쭉쭉 밀고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것도 디스컬러드라고 해서 변색된 거. 이것도 뭐 많이 보셨죠. 혈액순환이 좋지 못한다거나 뭐 이런 거에 빈혈이거나, 아니면 이거 있죠. 자외선 노출한 흡연. 담배 많이 피우시는 분들 뭐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 경우 있어요. 그 다음에 막 주방일 많이 하시는, 그냥 아무것도 안 끼고 하시는 어머니들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누렇게 이런 것들, 뭐 고춧가루라든지 이런 거에 좀 착색이 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베이스 코트를 바르지 않고 칼라 칠하면 색깔이 그 칼라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 충분히 네일샵에서 막 샌딩으로 하고 나면 깨끗해지는 분도 있고, 아니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분도 있고 그래요. 아니면 혈액순환이 조금 안 돼서, 여기 보면 혈액순환이라든지 빈혈 때문에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네일리스트가 가능한 병변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네일리스트가 할 수 있는 병변 중에 오니코사이아노시스라고 해서 조갑 청색증이에요. 푸른색으로 변하는 거. 이거는 여기도 지금 들떴죠, 박리처럼 혈관이 뭐 혈소가 증가해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아니면 이 안으로 뭐가 뭐 들어가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요만큼 이제 갈아내고 여기다가 이제는 인조 네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연장해서 칼라를 바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네일리스트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병변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네일리스트가 절대 건들면 안 되는, 이건 의사의 항목이에요. 이제 의사들이 넘겨야 돼요. 의사한테 토스해야 돼요. 절대 이런 거 함부로 건드렸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바이러스, 우리가 건들면 큰일 나요. 사마귀. 자, 여러분 아시는 사마귀와 이제 티논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사마귀도 이렇게 볼록 올라오지 않고 평편 사마귀가 있어요. 티눈도 마찬가지로 볼록 평편하게 되어 있잖아, 기본적으로. 티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굳은 살이 좁은 공간에만 압력이 가해져서 나타나는 건 티눈이고요. 사마귀는 그런 게 아니라 얘는 바이러스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거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약간 보면 비슷하게 생긴 경우가 있어요. 사마귀는 유두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건 병원 보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울퉁불퉁하고 약간 뭐라 그래야 돼요? 변색이 되어 있다. 점점점 막 이런 게 이렇게 찍혀져 있는 게 좀 있어요. 이렇게 빨갛게. 이런 건 사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들면 안 되고 병원으로 보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균에 의한 감염, 몰드라고 해서 곰팡이균, 무좀이죠, 무좀. 사상균, 백선. 펑거스라고 해요. 펑거스가 이제 무좀이니까. 자연 손톱과 인조 손톱 사이에 습기가 스며들려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요 안으로 이렇게 들뜬 거야. 박리가 돼서 우리 손 뭐 씻고 발 씻고 하면 이게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 건조를 막 잘 시켜줘야 돼. 그래서 이제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니키아는 조갑염이에요. 손톱이나 발톱에 염증 생기는 거. 이것도 우리 못해요. 병원 가야 돼요. 염증인데 당연하죠. 손톱 밑에 피부 조직 일부가 없어지거나 함몰된 상태로 피부가 감염되어 붉어지거나 고름이 생기는 증상. 이런 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 발톱이 막 너무 찌르고 있는 분들도 발톱 내가 잘못 잘랐어. 찌르고 있어. 그랬더니 염증이 생겼어. 아니면 네일샵에 갔는데 네일샵의 도구를 위생 처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네일샵의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못해요. 병원을 보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균에 의한 간염, 오니코마이코시스라고 해서 조갑 진균증. 겉으로 보면 그냥 무좀 같죠? 무좀. 무좀에서 이게 두꺼워지는 거. 진균이 뭐 무좀이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뭐 약을 먹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보내시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티니아 페디스라고 해서 발진균증 무좀이에요. 여기 보면은 막 다 짓물렀죠. 보이시죠? 발가락 사이사이 이런 거.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에 붉은색의 물집이 잡히거나 피부 사이가 부어올라 희고 습하게 되고 피부가 가렵고 갈라지는 거. 막 물집 생겨서 막 갈라지는 그런 것들. 이런 거는 이제는 원래 이제 무좀, 진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습하고 어둡고 따뜻한 거.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돼요. 보면 바로 병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이로제닉 그래뉴로마라고 해서 유가종이에요, 유가종. 유가종은 뭐냐면 심한 염증을 해서 여기 막 살이 하나가 더 올라온 거야. 바디로. 이것도 비위생적인 만약에 네일샵에서 이제 올맞다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박테리아 간염으로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고 병원으로 보내서 치료를 받게끔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이게 뭐냐 파로니키아라고 해서 이거는 또 다르죠. 아까 뭐 티니아페디스라든지 달라요. 이거는 요거는 아까 발가락 사이사이였죠. 요거는 또 조갑 주위염이야. 이거는 피부가 아니라 여기 손톱 발톱 여기 주변에 생기는 그거 박테리아예요. 간염된 상태에서 빨갛게 부어올라 살이 물러지거나 염증, 고름 동반하는 거. 가끔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 외에 딴 뭐 원인도 있을 수는 있겠죠. 본인이 뭐 해가지고 하는 것들.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오니코그리포시스라고 조각 그만증이에요. 이거 봐. 손발톱이 너무 커져. 이렇게. 어르신들 많아요. 이런 것도 이제는 이제 병원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균이 많지 않다면 요즘에는 네일샵에서도 뭐 스케일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균에 감염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고 청결 위생을 철저하게 신경을 쓴다면. 그리고 오니코리시스라고 조각 박리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병원 가셔야 돼요. 병원 가서 약을 좀 드셔서 어느 정도 약과 이제는 네일샵이 같이 이제는 조금 병행해서 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조각 그만증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오니콥토시스라고 해서 조각 탈락증이에요. 이건 손톱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 왜 그러냐면 매독, 고열, 약물. 매독 뭔지 알죠? 성병, 약물 부작용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예전 손님 고객님 중에 폐암 사기였나?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제는 네일 샵에서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그 병변들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습니다.